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기환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을 하기 앞서서 하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나 봤더니 구독하시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여러분들에게 자동적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그 동영상 밑에 구독 단추가 있으시죠? 그걸 누른 상태 옆에서 보시면 종 모양이 하나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클릭을 해 놓으시면, 원래는 종 모양이 있다가 클릭하면 옆에 종이 울리는 듯한 그런 아이콘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놓으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마다 유튜브에 알림 기능이 켜지기 때문에 일일이 검색을 안 하셔도 빠짐없이 영상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순실 씨가 이 사건 태블릿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더 보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제가 태블릿에 관한 영상을 두 개를 올렸습니다. 검찰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가 하는 제목과, 그 다음에 최순실 씨는 독일에, 태블릿은 국내라고 하는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시고 지금 올리는 동영상을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오늘 올리는 영상은 지난번 최순실 씨는 독일에, 태블릿은 국내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에 이어지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2013년 7월 28일 최순실 씨가 독일로 출국했다가 8월 7일 날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출입국 조사 결과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7월 29일 오후 한 12시 좀 넘어서, 그러니까 점심시간쯤에 영사콜 메시지가 이 사건 태블릿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동선이 일치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태블릿은 2013년 8월 5일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어서 8월 7일 날 입국하였다고 하는 최순실과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또는 태블릿을 들고 외국으로 나가시는 경우에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하셔야 될 게 뭐가 있죠? 로밍 서비스입니다. 그죠? 로밍 서비스를 신청을 하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기간 내내 LTE 통신을 사용을 안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해 놓으면 여러분이 직접 앱을 실행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구동을 하지 않는 앱들 중에서도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그 앱이 실행돼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동통신 데이터, 이동통신 요금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 서비스 회사에서는 정액제 요금을 제공을 합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9,000원, 부가세 붙이면은 9,900원씩 내면은 여러분들이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에 무제한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고, 일정한 용량이 지나고 나면 LTE에서 3G로 전송 속도가 느려지긴 하지만 계속 정액제 그 하루에 9,900원으로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순실 씨가 이 사건 태블릿을 들고 나갔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금이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진짜 최순실 씨가 이 사건 태블릿을 들고 나갔다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 사건 태블릿은 원래 개통은 김한수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분인데, 그분이 2012년 6월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직원으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개통을 했습니다.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마레이 컴퍼니 주식회사 명의로 개통을 했습니다. LTE 요금은 88만원인데 할인해서 83만원에 사고 36개월 할부를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그 할부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45,000원 월 정액제 요금을 신청을 했는데 17,000원 할인이 돼서 나머지 월 사용요금에 그리고 할부금액 합치면은 월 51,610원을 납부하는 그런 계약을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태블릿을 최순실 씨가 2013년 7월 28일 날 출국할 때 들고 나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검찰은 7월 29일 날 이거를 전원을 켰을 때 들어왔다고 하는 영사콜 메시지가 거기 있다고 하니까, 그럼 29일부터 사용한 걸로 보고 29일, 30일, 31일, 그리고 8월은 1일부터 7일까지 7일은 귀국했다 하더라도 이동통신 그 로밍 서비스 요금은 단 1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날 요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7일까지 요금을 이제 내겠죠. 7월 달에는 29,700원이 발생을 했고, 로밍 서비스 요금이 8월 달에는 7일이었으니까 69,3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금들이 각각 8월 달 요금, 9월 달 요금에 합쳐져서 나오겠죠. 그런데 김한수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 요금 내용표를 보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수 씨 청와대 근무하게 되는 것이 결정되면서 이 사건 태블릿을 아까 마레이 컴퍼니 주식회사에서 김한수 개인 명의를 옮겨 놓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가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자기 개인 신용카드를 거기에 연결시켜서 매월 통신 요금을 납부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납부 내역을 보면은 7월달 29일, 30일 사용했던 3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8월달 요금에 가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달 요금은 1일부터 7일까지 요금이 아니라 1일부터 5일까지 요금, 그러니까 49,500원. 그 요금이 아까 말씀드린 51,610원에 합산되어서 요금이 부과되어 가지고 9월달에 그게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태블릿은 태블릿의 사용 요금에 비추어 보아도 7일까지 외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5일, 그러니까 뭐 5일 낮춤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5일만 부과됐기 때문에 그 5일째 되는 날 이 태블릿을 들고 있던 사람이 국내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최순실 씨의 이동 동선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검찰이 주장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태블릿의 이동 경로와 최순실 씨의 이동 경로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는 2013년 5월 4일 날 독일로 출국해서 5월 12일 날 입국을 했고 2013년 11월 19일 날 독일로 출국을 해서 11월 25일 날 입국을 했고 2014년 2월 21일 홍콩으로 출국했다가 같은 달 23일 날 입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말씀드린 대로 3번 출국하는데 한 번은 일치하고 두 번은 일치하지 않고 24년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세 개의 경우 2013년 5월 4일 출국해서 5월 10일 입국한 것, 그 다음에 2014년 11월 19일 출국해서 같은 달 11월 25일 날 입국한 경우, 2014년 2월 21일 출국해서 23일 입국한 경우,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로밍 요금이 발생한 것 없이 월 정액제 요금인 51,61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춰봐서도 역시 태블릿의 이동 경로하고 최순실 씨의 이동 경로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는 일치하지 않는데 딱 한 가지 경우가 일치했다고 해서 그게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검찰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에 이 사건 태블릿의 파일은 심하게 훼손됐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포렌식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포렌식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파일의 생성 변경에 관한 시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훼손됐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비춰봐서 지금 이동 경로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검찰은 또 다른 주장을 좀 하는데 이 사건 태블릿에서는 2013년 9월경 청와대가 추진했던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에 관한 시안을 만든 파일들이 여러 장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캐시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미지 파일 캐시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검찰은 이것을 들어서 최순실 씨가 2013년 9월에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제작 작업에 관여해서 지시 같은 것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순실 씨가 이 사건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태블릿에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에 이미지 파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최순실 씨가 이 업무를 지휘하고 관여했다고 한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죠. 그걸 보관하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이미지 파일들이 여기 있을 뿐입니다. 누가 이것을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게 생성되게 했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검찰은 증거를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반대의 증거는 나온 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청와대에서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명칭을 바꿉니다. 좀 더 확대 개편해서 창조경제센터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게 2015년 2월쯤에 이제 업무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추진단을 만드는데
그때 김한수 씨가 거기 깊이 관여를 합니다. 근데 2015년 2월경에 차은택 감독이 모스코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 제작 수주 작업에 뛰어듭니다. 홈페이지를 17개를 만들었는데 한 개당 2천만 원의 단가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IT 전문가들 말로는 홈페이지를 뭐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그 당시 뭐 비추어서 뭐 한 홈페이지당 뭐 2천만 원 그건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17개 홈페이지가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코딩이 거의 비슷한데 뭐 지역 명칭이라든지 또는 기타 몇 개만 손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2천만 원씩 줘야 될 이유가 없겠죠. 처음에 만든 홈페이지에다 약간만 수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센터의 17개의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한 개 홈페이지당 2천만 원씩 17개 홈페이지 도합 3억 4천만 원짜리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합니다. 김한수 씨가 그 업무를 전담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차은택 씨한테 주고 다른 행정관들이 차은택 씨가 납품하는 그 홈페이지 퀄리티가 떨어져서 다른 쪽하고 경쟁시키는 게 좋다든지 아니면 조언이 들어와도 그거를 김한수 씨가 다 차단하고 혼자서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이게 2014년 9월부터 쭉 창조경제탕을 업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 다른 행정관들이 어떤 권고라든지 조언에도 불구하고 김한수 씨는 그걸 혼자서 다 처리를 하면서 그냥 3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 사실은 훨씬 더 낮은 단가에 체결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걸 다 지급을 했죠. 검찰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관계된 모든 사건의 경우에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검찰이 아주 금물망 수사듯이 했는데 김한수 씨의 이 행위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인 법률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경비를 전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배임 정도 어떤 혐의를 두고 수사할 만한데 저는 전혀 그런 수사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에 비춰보면 이 사건 태블릿은 청와대 내에서 뉴미디어 팀이나 이런 쪽에서 사용한 것이 더 개연성이 높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서 이만큼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